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반대로 도는 종목이에요. 기본으로 철강, 유화, 자 방금 전에 나왔던 LG화학의 유화, 그리고 철강, 그럼 뭐 최근에 이제 LG그룹 전체 이슈까지 받아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LG 디스플레이의 OLED, 자 업황이 3대 업황 개망 섹터죠. 3대 업황 개망 섹터. 그러니까 OLED 같은 쪽에 보면다라면 이제 뭐 LG 디플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실적 꼬라지 좀 보세요. 자, 개들이나 LG 디플도 실적 꼬라지 봐요. LG 디플, 유화, 롯데케미칼, 의학이죠, 의학. 이 현대제철은 철강 중에서 포스코와 더불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수익성이 방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현대제철이 이렇습니다. 현대제철이 10분의 1 토막 나버렸죠. 3년 동안 10분의 1 토막, 2조 이익 나던 회사가 8천억으로, 1,600억으로, 2천억으로 이렇게 박사. 이게 수익성이 방어된 게 이래요. 수익성이 방어된 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3대 개망어 섹터거든요.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낸 게 벌써 저 앞에서부터 실적 낸 게요. 지금 저 앞에서부터요. 이렇게 실적 낸 거는 이미 지난 2분기 때부터 이미 실적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2분기 때 이렇게 실적을 냈었는데, 근데 왜 못 올라갔냐면 업황이 비응신이거든. 업황이 워낙 안 좋아. 그래서 못 올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헤매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자, 여러분, 이 철강에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 포스코는 이제 2차 전지 그룹이죠. 포스코도 안에 있는 거, 포스코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지금, 자,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물적 분할로 갈라졌죠. 물적 분할에서 갈라져서 떨어져 나간 회사가 철강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철강이. 그래서 철강이 떨어져 나가면서 철강을 다시 재상장하는 일은 없다라고 해서 다독이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포스코 그다음에 이게 포스코 종목들 쭉 깔려 있잖아요.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 그룹으로 변신 이러고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강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이게 포스코를 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포스코는 일단 이익이 방어가 되는 거고, 요걸 제외한다면 우리가 철강의 전통적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동국제강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다음 급 아래죠. 이제 중형랑에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창 깨져서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러고 자빠졌죠? 동국대만도 이제 지주사고 이제 분할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그림이 원래 이렇게 쭉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왔는데 이 최근 들어가지고 현대제철의 움직임 자체가 좀 달라졌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강 자체로는 그렇게 모멘텀을 받기가 어렵다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중국산 반덤핑 관세까지 들어갔어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 반덤핑 관세까지 들어갔어도 이렇게 여전히 모멘텀을 받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똑같이 현대제철하고 또 동국제강이 똑같이 움직여 들어가다가 이 둘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지난 분석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본강과 현강을 주력으로 한다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현대제철의 경우는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강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경우는 본강, 현강 외에 주력 분야의 후판이 있죠. 조선용, 조선후판. 그다음에 뭐 만만치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조선 후파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 뻘짓거리 때문에 조선주들이 그렇게 극악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가격 인상 좀 자제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읍소라는 들 보고, 그건 네 사정이시고요.
그건 네 사정이시고요라고 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호판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조선주들을 전부 지옥으로 몰아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들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호판 업체들이 가격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철강 업체들이 그건 네 사정이시고요. 중국산이 훨씬 쌌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해가지고 반대로 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이 좋을 때는 동국 제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덤핑 관세까지 도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 유화제들 구조조정 왜 하냐 이거야. 자, 이게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구조조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업황이 살아날 것 같으면. 업황이 살아나는데 구조조정을 왜 해? 공장 통폐합을 왜 하냐고. 업황이 아직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조조정만 얘기만 나오면은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대하고 당긴다라고 얘기 들었죠. 지배구조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사업구조 재편, 지배구조 개편 얘기만 나오면 미친 듯이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이 뭘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 공장이죠.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다는 소리만 하면은 그냥 미쳐 날뛰는 겁니다. 미국 공장 모멘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주도주 조정받고 쉬는 동안에 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저가 대형주 숏커버 수요에다가 지수는 올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수요에다가 액티브 저가 수요에다가 이게 지금 겹쳐서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국 공장 모멘텀에 얼마나 광분하는 놈들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철강주가 여기 있죠. 세아베스틸 지주. 이게 아주 미친듯이 당겨버리는 세아베스틸 지주 미국 공장 모멘텀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이 환장하는 모멘텀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 미국 공장 기대감. 우리 기관들이 환장하는 모멘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효성 TMC 같은 종목도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야, 더 들어와서 당길 겁니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거. 사베스틸 이거 보나마나 더 당길 거다. 더 당겼죠? 현대제철 똑같은 겁니다. 이거도.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하고 현대제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면 누가 더 세냐라고 하면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셉니다. 그렇죠? 두 업종의 공통점은 중국산 덤핑으로 인해 가지고 업황이 개가 됐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대형주 커버수는 두 업종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는 다 똑같아요. 실적이 개박살난 이유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게 반등해서 커브 들어오는 수요가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도 똑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멘텀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제 나머지 모멘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구조 조정이고요, 하나는 미국 공장이야. 하나는 구조 조정이고 미국 공장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도 만만치 않은 재료가 나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구조 조정을 왜 하냐라고 하면 업황이 개라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반짝반짝하는 기대감, 구조조정이 끝나면 실적이 돌아 나올 것이다 라는 건 나오지만 현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박살나버리고 올라갔다가 롯데케미칼 그 구조조정 기대감 지금 작년 초부터 가지고 지금 1년째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유화 구조조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해 보세요. 지금 1년 내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구조조정 기대감 할 때 지금 같은 게 약세 나오면 구조조정 기대감 해가지고 반짝 당기고, 혹은 이제 지수가 올라 들어갔을 때 못 올라갔을 때 지들이 저가 살 때도 그렇게 부풀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들었는데 문제는 업황이 못 가거든요. 도로 자빠지고, 업황이 못 가니까 자빠지고, 업황이 못 가니까 자빠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라 들어왔다가 실적 발표되기 전에 실실 또 눌려 내려와가지고 결국에 실적 발표 나고 박살나고, 그러면 다시 또 이번이 바닥 개선 기대감 이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LG화학을 선택하느냐 롯데케미칼 선택하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LG화학이고요. LG화학과 현대제철을 선택을 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죠. 현대제철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철강 같은 경우는 반덤핑 관세가 이미 돌아 들어가서 업황에서 어느 정도 벌써 방어가 됐죠. 들어갔죠. 업황에서 반덤핑 관세 진행이 돼서 업황에서 방어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 효과 같은 경우가 이 영업이익의 개선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미국 공장이 되면, 예, 단순하게 구조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라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지면 이제 그대로 지금 이익을 확대시키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체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을 비교한다 그러면 현대제철이 더 강하게 올라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볼까요? 이제 동국제강과의 비교를 했는데 이 케이스는 앞서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케이스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 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비교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 라고 해서 동국제강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 못해. 꼬우면 니네도 미국에다 공장 만들든지, 예? 꼬우면 니네도 미국과 저 트럼프도 좀 만나든지, 예? 꼬우면 그 맨날 뻘짓거리만 하지 말고 동국제강 뻘짓거리의 대표 기업이죠. 아주 쓸데없는 짓을 아주 전문으로 해야 되는 기업. 맨날 허건날 이렇게 쓸데없는 뻘짓거리나 해야 되지 말고 좀 성장에다 돈을 좀 써. 엉뚱한 데다 뻘짓거리만 하지 말고. 안 돼요. 이 케이스는 달라요.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동국제강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최대한 조선업체 동들이 최대한 돈을 안 올려줘요. 그냥 중국 새끼들 워낙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 중국산 후판 쓰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협상이 안 되죠? 검색해 보십시오. 협상이 얼마나 난항을 겪었는지. 내가 조선업체 사장이라도 보복해. 그렇게 빌었는데 적자가 뭐 4조 5조 연속으로 뭐 적자 2조 3조, 작년에도 2조 적자, 재작년에도 2조 적자, 그전년도에도 2조 적자, 올해도 2조 적자, 이 꼬라지면 내년도 2조 적자 이러고 생겼는데 후판 가격을 올린대. 저희 다 죽어요. 제발요. 그랬는데 그건 네 사정이시고요. 이랬거든요. 못 올라갑니다. 이거 어려워요. 성장 모멘텀이 없어요. 이거 비교 안 돼요. 이제 여기다가 세아베스티를 집어넣으면 이제 뭐 세아베스티도 압도적으로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화의 두 종목 집어넣어 볼까요? LG화학, 골드케미칼. 네, 바로 보이시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 네. LG화학, 적어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LG 엔솔이 있고요. 네? 자, 이런 쪽에서 흐름 타서 돌아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스코하고 얘네들하고 달라요. LG화학도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유화 업종을 설명드릴 때 LG화학을 가지고 유화로 설명드린 적 없잖아요. 분명히 LG화학은 유화 업종의 대표조야. 근데 LG 엔솔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으니까 2차 전지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 유화 부분의 구조조정 기대감하고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LG화학이 진짜로 올라가는 거는 유화 조정의 구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LG 엔솔의 반등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 이걸 가지고 가야 진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올라가는 데는 구조조정 기대감이라고 외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LG 엔솔 2차 전지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것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요. 그게 계속해서 붙어서 올라 들어가야 LG화학도 계속 올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들고요. 현재까지는 이쪽이 더 좋다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들어가시면 안 되죠. 들어갔다 여기 계속해서 들어가고 쉬고 올라가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현대제철이 이렇게 10% 들어오면요, 이건 개발에 땀난 거예요. 그래서 직전 저 고점을 지금 넘어 들어왔죠. 근데 이제 눌려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구간, 여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에 더 가까운 종목이죠. 새로 들어가 가지고 노리기에는 뭐 이익이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 그렇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다 올라왔으니까. 저 밑에서라면 몰라도 여기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뭘 사야 됩니까? 새로 사는 건 뭐 사야 됩니까? 뭐 살까요?
뭐 사야 됩니까? 저까지 뭐 사들어갈 거 없을까요? 혹은 지금 뭐 장세가 좀 안 좋지만 뭐 지금 한참 좀 달리고 있는 종목 뭐 없나요? 저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오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르고 채팅앱을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볼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른 종목 등장하고 있던데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쭉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방을 쭉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데 자, 아침에 잠깐 앞쪽에 나왔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보일 겁니다. 다 다른 종목으로 쫙 나갔어요. 전부 다 다른 종목으로. 각자 이제 주특기 분야가 다르고 접근한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짧게 단타로 치는 사람들도 있고,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단타로 먹는 게 대빵이라 그러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길게 들어가 버리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장타를 내버리죠.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1년, 2년씩 뭐 그렇게 끌고 들어가지고 500%, 600%, 1000% 이런 거 만들어 버리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각자 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셔서 한 3일 정도 자리 살펴보시고 그런 이제 전문가 스타일 확인한 다음에 나하고 잘 맞는 전문가 들어가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뭐 딱히 투자 성향이 없다라고 하면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수익 많이 내주는 사람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그쪽 라인 열심히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